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결국 시장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맞아떨어진 그런 하루였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델타 변이 확산세, FOMC 등의 영향이 어우러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특별한 영향 없이 직전의 조정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변동 정도에 그쳤는데요. 시장과 함께 금일 카카오,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진행이 되시는 만큼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특별한 변동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일단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제가 진전을 이루었고 이후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지금의 고용지표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강한 회복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 등 여전히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 및 추가적인 변이에 대한 우려감 등은 좀 시장에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은 사무실 복귀 시점을 연장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고 뉴욕주도 공무원들이 백신 증명서가 없다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죠. 화이자, 맥도날드, 보잉, 페이스북 등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어졌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관련된 우려감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투자자들의 안정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산업 조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로 시장이 반응한 것이라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드드래곤 지수는 9%나 급반등하였고 금일 중국 증시도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게 나와주는 가운데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이 FOMC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다음 FOMC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은 일단 딱히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당장의 변동이 일단은 진정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래왔던 이 실적주 위주의 분위기 전환은 당장에 나오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 3분기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FOMC는 보통 이제 6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던 기존과 달리 여름 휴가 기간이 좀 끼면서 8주 뒤에 열리는 만큼 이제 8주간 특별한 정책 변화 없이 지금의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7월 21일 외인과 기관 등 이 수급 주체들의 대량 물량 매도와 함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이후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드러난 부분만 좀 보자면은 최근에 이 조정관 유입이 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의 순매수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결국 카카오가 이후 이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통해서 기업 가치의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에 몇 차례 나타났었던 이 수급 주체들의 대량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일 텐데요. 처음 상승세가 꺾이던 하락도 이 최근 15만원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도 카카오 종목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고평가냐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의 기로에 서 있던 상황에서 대량의 물량 출회로 인한 이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이탈하며 나온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냐 아니면 아직은 조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우려감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당장 주가를 들어올릴 요인이 다소 좀 부족한 만큼 지금의 이 과도기적 조정 흐름 간에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 수급 주체들이 물량이 오히려 유입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의 카카오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좋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114개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10년 전 이 카카오톡이라는 단순한 메신저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 사태 동안 이 비대면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이 좀 가파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더욱더 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인데, 변수로는 미국이 이 빅테크 기업들을 좀 견제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카카오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에 반하는 행보다라는 시각도 좀 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이 독과점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차기 대선과 맞물리는 이 시점에 정책적으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독과점이니 뭐 공정경쟁이니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이게 정치가 끼어버리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일어나고는 하니까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죽여서 뭐 중소사업자들을 살린다라기보다는 서로 좀 상생하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좀 잘 밀어주면서 카카오도 살고 중소사업자도 살고 뭐 소비자도 만족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이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물론 뭐 이상과 현실은 다르겠지만 그런 방향이라도 좀 맞춰서 갔으면 싶네요. 카카오는 뭐 택시 관련 문제도 있고 골목 상권 죽이기 논란도 있는데, 결국 이런 갈등들은 당사자들이 좀 서로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좀 중재를 해야 할 텐데, 이번 정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삽질을 여러 번 하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차기 정권이 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이 카카오라는 이 기업, 이 브랜드의 성장을 받쳐주느냐 아니면 억제를 하느냐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다음 FOMC까지 외부 요인은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테고, 결국 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려지는 시기로 활용이 될 텐데, 최근 카카오의 흐름은 이 시기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당장 이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의 좋은 흐름이 실질적인 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나와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